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공시 영어 같이 공부할 텐데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즐겁고 재밌게 보내려면 여러분이 영어가 좀 싫고 지루해도 좋아하는 마음 일부러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문제 유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풀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이다 라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몇 퍼센트냐? 그쵸? 그래서 어렵다고 투덜댈 것도 없고 쉽다고 좋아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등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공시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는 어려운 이유. 봐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 몇 년 공부했어요? 10년? 많이 했네. 네, 적어도 6년 이상은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만큼의 공부한 거를 몇 달 동안에 끝내는 거죠? 아직 계획 안 짰어요? 네. 4개월 동안에 한번 쭉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몇 년? 적어도 6년. 그쵸?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되게 회독해서 보긴 하는데 한 번을 볼 때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난 5번 봐야지. 그러면 벌써 4개월 곱하기 5 엄청난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을 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겠다. 물론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6년을 공부를 하는데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시험에 적합한 것만 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힘들긴 해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했지만 수능 1등급이다. 우리 공시 뭐 80점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 토플 했어요, 탭스 했어요, 토익 했어요. 점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시험은 여러분 편입시험 아직 본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거의 편입시험 정도의 난이도예요. 편입이 어느 정도냐면 대학에서 대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교양서로 보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입만큼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편입을 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문법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 아니라 왜냐하면 이만큼이 편입이잖아요. 수능이 이만큼이잖아요. 우리는 이 언저리에 걸쳐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걸쳐 있어서 뺄 건 빼고 넣을 것만 넣고 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포인트만 외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한국사 같은 거는 몇 년도에 뭐 이렇게 딱 외우면 그게 바로 점수가 되죠. 정말 좋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약간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벽돌이 있어야 될 거고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집을 안 접었어요? 시멘트라는 게 있잖아요. 자, 벽돌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집이 지어져요? 탁 던졌어. 집 짠 나와요? 그럴 리가, 그죠? 무슨 빅뱅이야?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가 있는데 뭐냐면 쌓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영어예요. 벽돌이 뭘까요? 단어. 그 끔찍한 단어. 시멘트는 뭐예요?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법. 그럼 이 노력은 말 그대로 똑같이 노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도 보고 문법도 보고 막 섞어야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진 집이 나와요. 근데 문법 공부하면 이게 쭉 배우잖아요. 그럼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면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쨌든 영어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말을 하고 살아왔어. 더군다나 요즘 중고등학교 교육은 문법은 둘째고 일단 말을 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법 생각하지 않고 들은 대로 말했어요. 근데 우리 공시는 어떠냐면 이게 왜 말이 안 되지?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전공자들도 풀어봐 그러면 이거 왜 안 돼? 막 이래요.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되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특이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항상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잘해도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뱉었던 말인데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뭐지? 목적어 뭐 써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가 약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지나야 어떻게 해요? 다시 치고 확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쫙 올라가지도 않아요. 계속 이렇게 단계.
단계. 이래서 영어는 순식간에 정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게 포인트만 딸딸 외우잖아요. 시험장에 갔어요. 단어가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론도 해야 되지만 이 노력이라는 부분이 문장을 여러분이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순수하게 영어 점수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국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 거기에서 비문학 지문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법을 적어도 4개월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죠? 문법 시험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독해가 사실은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위한 토대를 쌓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 기술은 영어로 문제풀이 기술 배우는 게 나아요? 국어로 배우는 게 나아요? 국어가 낫죠. 왜냐하면 단어도 봐야 되고 구문도 봐야 되고 뜻도 봐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국어 공부하실 때의 지문을 어떻게 푸는가에 집중을 좀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영어랑 만나서 점수가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조만간. 네. 그래서 국어도 같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영어 또 어려운 이유. 범주가 저렇다, 범주가 애매하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확 올라가지 않는다. 또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시험이 100분에 100문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 공무원 시험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었을 때, 첫 그 제안을 노량진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거를 한 문제를 1분에 푼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가르쳤거든요. 말들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영어를 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통역관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공무원을 위한 자질을 보는 거예요. 왜 영어 실력이 뭐 필요해?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 단어 엄청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뭐 필요해요? 여러분 공무원 되면 법조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리고 독해가 이렇게 많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데 영어가 우리 20문제예요. 20문제를 20분에 당연히 못 풀어요. 저도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빼와야죠. 어디에서? 한국사에서.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사에서 빼오고 국어에서 빼오고.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 시간은 다른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통은 35분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좀 잘 푸시면 앞으로 갔다가 또 아니면 뒤로 갔다가 약간 조절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먼저 풀까요? 끝에 풀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멘탈리티에 따라 달라요. 앞에서 내가 그래 그냥 열심히 풀고 끝내버릴래 이래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계속 남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예 뒤에 몰아서 가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유형인가 좀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하시고 일단은 그냥 이렇구나 해서 순수한 영어 실력만을 보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프린트 보는데 자, 유형하고 같이 볼게요.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보면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어요? Extensive list of microwave oven models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조금 공부하신 분들 이런 문제 뭐라고 분류하죠? 이런 문제 유형? 네, 어휘가 보통 시험에 몇 문제 나오나요? 보통 4문제가 나와요. 보통 4문제. 4문제에서 여러분 3개는 맞추셔야 되고 하나는 살짝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휘 4개 다 맞는 사람 물론 많아요. 많다는 거는 적어도 삼수? 미안. 무슨 말이냐면 어휘가 나오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외우다 보면 안 틀리는 날이 오긴 해요. 하지만 서울시를 준비하신다거나 그죠? 서울시는 많이 어렵거든요. 서울시 어휘거나 아니면 가끔씩 한두 개씩 미친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아.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장수생이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수생은 어휘는 잘 맞추는데요. 의외로 문법에서 약해요. 왜냐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맞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야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장수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는 하나는 그냥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3개가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왜 중요하냐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가서 봐봐요. 고2, 고3 단어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 아시겠어요? 네, 중학교 어휘를 알아야 아까 벽돌 시멘트 있잖아요. 벽돌 중에서 큰 벽돌도 있고 작은 벽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거만 안다고 그래서 큰 거만 띵띵띵 놓으면 어떡해요?
빵꾸가 막 뚫어져 버리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려운 단어만 외우면 내가 독해를 해. 어려운 단어 알아. 근데 문장 연결이 안 돼. 단어를 가지고 뜻은 이어가겠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어휘가 보통 7,000개를 얘기를 해요. 놀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너, 나, 엄마, 아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0개. 이 중에서 어려운 거는 한 1,500개에서 1,800개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우리 학원에서도 물론 제공을 해요. 중요한 단어는. 근데 그 외에도 잊어버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서점에 가서 그냥 멋있는 척 책 한 번 이렇게 보고 나 이거 되게 모르네? 이러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보고 점검하고 외우는 거. 그래서 초반에 이거를 한번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잡히면 나중에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틀리다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데 공시에는 좀 자주 보인 단어예요. 이 단어 알아요? 알면 정말 열심히 잘하신 거고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중고등학교 어휘부터 다시 조금씩 복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어휘를 알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 풀 때도 필요하지만 기본 어휘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어릴수록 다 맞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편입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어휘가 나와요. 근데 편입은 보통 5만 개 정도 단어를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미쳤어요. 5만 개 외우기 이 시간에. 네,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어휘는 거의 기출의 반복이에요. 기출어휘.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아침에 어휘 시험 보는 게 정말 잘 나왔던 그런 어휘들을 우리 원장님이 손수 뽑으셨대요. 그래서 원장님 한 번 믿고 열심히. 그래서 어휘랑 생활영어 표현 우리 하루에 기본적으로 50개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30개인가 50개인가?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에다가 여러분이 조금씩 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는 중고등학교 어휘에다가 기출어휘 반드시 하시면 3개는 맞아요. 3개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1번 요게 어휘인데 어휘인지 어떻게 하려면 문제가 일단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근데 이거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물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해석 안 해요. 자, 밑줄 있는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candid. 들어봤어요? candid. 들어봤으면 영어 관심 많으신 분인 거예요. candid. 자, 답 몇 번이에요? 1번 frank. 한 번에 가는 거야. 이게 뭐지? 네,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뭐 해야 되죠? 중고등학교 어휘 다시 외워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어휘. 우리 솔직히 말하면 뭐래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로 솔직히 말하면 다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frankly speaking, 한국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frankly라는 거는 ly 붙은 뭐뭐 하게잖아요. 뭐 하게? 솔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그래서 frank가 바로 candid, 솔직한, 정직한 이건데, 자, 이 문제 풀 때 몇 초? 몇 분도 아니야. 몇 초? 자, 우리 20문제 20분에 풀잖아요. 근데 이거 1분 동안 풀래요. 그렇다고? 아니요. 10초 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독해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는 알면 바로 푸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어휘는 어휘인데 얘는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줄 그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Inside Out. 영화 제목 그죠? 애니메이션. 슬픔이 나오는 거. 네, 저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언니 인사이드 아웃 봐 하는 거여서 인사이드 아웃?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냐고. 자, 인사이드 아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인싸움은 좀 징그럽게 개불 알아요? 저 개불 정말 웬만한 해물 다 좋아하는데 개불은 아직 왜 극복이 안 돼. 자, 개불을 상상해서 개불에 몸통에다 손을 집어넣어. 쑥 꺼내. 이게 인사이드 아웃의 개념이에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동생한테 뭐 그런 걸 보냐 이랬는데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내장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꺼내는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런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가 원래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를 보면 eventually, culturally, thoroughly, tentatively. 없어. 아는 단어가. 그쵸? 속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다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상상해봐요. 아, 따거. 아까 신나봐. 아, 따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뒤집어 볼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아, 따거 이랬어. 인사이드 아웃 해서 거기를 샅샅이 뒤져보겠죠. 그래서 여기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thoroughly.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thoroughly. 그러면 철저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이 정도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뭐 샴푸나 린스 같은 거 외국 제품 많이 쓰잖아요. 무슨 바디샵 러쉬 이런 거. 거기 보면 rinse off thoroughly. 충분히
헹궈내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thoroughly라는 거를 약간 의미를 상상하면서 고르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냥 암기해서 푸는 게 있고 또 생각을 해서 때로는 문맥을 보고 푸는 그런 어휘가 있습니다. 그냥 5번 볼게요. 자, 5번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긴장하는 문법 문제가 돼요. 문법은 보통 4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요때는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냥 4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4개월 동안 공부해서 겨우 4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겨우 4문제가 아닌 이유, 문법은 가급적 안 틀려야 돼요. 그리고 틀려도 진짜 어이없다 이럴 때만 틀리셔야 돼요. 다 맞출 수 있어. 자, 4개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토익 보셨죠? 토익은 구멍 떨어져 있거나 밑줄 있거나 딱 봐서 아 이거 물어보는구나 감이 와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유형을 보면 1번, 2번 이래갖고 문장을 통으로 줘요. 뭐가 포인트인지 몰라. 그래서 문장 하나의 포인트가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동시에 이 4개월 동안 배웠던 거를 한 방에 팍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문장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힘든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영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 이렇게 주고 이거를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문형 자체가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이런 게 나오기도 하지만 문형은 맞는데 뭐 나는 사과가 좋아 배보다 이랬는데 배보다 사과가 좋아 이렇게 내용이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긴장하면서 거기는 문법에다가 뭐까지 들어가죠? 해석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작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출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독해처럼 조금 길이가 있는 거예요. 길이가 있고 여기다가 밑줄을 딱딱딱 그어요. 왜 밑줄을 그어줬을까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얘들은 길이가 그래도 그냥 볼만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2줄, 3줄 가서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복잡한 구문일 때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푸는가? 정확하게 해석 아니에요. 해석은 2번째고요. 일단은 단어가 있으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나와야 돼요. 요 과정에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많이 풀고 많이 외워야 보는 순간 이렇게 그때도 여러분이 시험 볼 준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길게 나왔어도 고민하지 않고 밑줄 있는 걸 보고 얘 짝꿍이 어디 있을까? 감이 오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4문제지만 사실은 16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그리고 가급적 안 틀리고 가끔 미친 문제 나오면 틀릴 수도 있다인데요. 미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요. 우리 공부하면 뭐 자동사, 타동사 막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하다라는 동사를 배워요. 말하다 뭐 있어요? tell 좋아요. tell 또 speak 또 talk say 좋아요. 또 없을까? announce mention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래도 조금 공무원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일 거예요. 자, 뭐냐면 뭐 announce나 mention 걔는 다른 데 쓰이는 거라서 걔는 여기로 물어보지 않아. 여기서 물어볼 때 뭐냐면 얘는 3, 4, 5형식, 1형식, 1형식, 3형식을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뜻이 뭐라고요? 말하다야, 말하다. 그런데 자, 얘가 자동사잖아요. 뭐 아직 잘 몰라도 괜찮아. 자동사라고 외워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문장 틀렸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 뜻이 뭐일 때? 말하다의 뜻일 때는 목적어 쓰면 안 되는데요. 이게 설득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out of 삐리리, out of는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설득해서 이거 못하게 말리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tell도 물론 말하다의 뜻도 있지만 말하다라니까 해석이 안 돼. 그때는 구별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 이 단어 알아. 단어 뜻 알아.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들이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암기도 해야 되지만 암기가 잘 되도록 우리 같이 공부하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문법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자, 그럼 6번 볼까요? 6번?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미안해요. 5번부터죠. 5번의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traffic of a big city is busier than those of a small city. 자, 여기서 그러면 눈에 띄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뭐가 보일까요? 비교급이 보일 거예요. busier than. 아직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목적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런 거다 이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앞에 er이 붙은 거하고 비교 대상을 than으로 연결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얘는 짝꿍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than 뒤에 those라고 된 거 있죠? those. 이게 우리 공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those는 여러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는 뭐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얘들의 문법 이름 알아요? 뭔사 이런 거? 대명사라고 불러요. 대명사가 뭐냐면 사람, 커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저거 이렇게 말하는 거 대신하는 게 대명사인데 얘는 단수, 복수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단어는 똑같아요. 사용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지칭하는 대상은 다른 거. 예를 들면 그거 봐, 그거라고 할 때는 뭔지 알겠죠? 요 물건이에요. 근데 저쪽에 있는 그거 뭐예요? 여기도 커피 있지만 저쪽에도 커피가 있을 때 단어는 커피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칭하는 대상은 다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두 가지예요.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 그럼 여기서 제일 앞에 the traffic이죠. traffic, 교통량이라고 된 거. traffic 한번 밑줄거 보시겠어요? traffic. of a big city, 큰 도시에서의 교통량은 이라고 말했어요. 자, traffic 보면 뒤에 S 있어요, 없어요? S 없죠? 그러면 그럴 때는 단수 취급하는 아이인가 보다. 불가산명사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뒤에 S가 없으면 얘는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those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that. 그쵸? 그래서 작은 도시의 그것들보다 큰 도시의 그거가 더 바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traffic을 뒤에서 받을 때 those가 아니라 that으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내용상 보니까 이걸 것 같아. 다음 주에 내가 바닷가에 누워있을 때 내가 네 생각할게. 지울 거 있을까요? 없네요. 이쪽에 쓸게요. 이런 단어 한번 볼게요. dream은 꿈꾸다잖아요. 나 어제 밤에 네 꿈 꿨어를 뭐라고 할까요? 노래가사 있잖아, 노래가사. 나는 꿈을 꾸면 네 꿈을 꿔. 막 되게 남자가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맞아. 그래서 when I dream, you가 아니라 I dream of you. 자, dream you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괜찮아요. 너를 꿈꾼다 이건데 너를 그래서 꿈에서 너 이게 아니잖아요. 너의 관한 꿈을 꾼다 이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치사 of예요. 그래서 I dream of you. 너의 관하여 꿈을 꾼다 이거죠. 자, think도 think you 그러면 너를 생각하는 거야.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너의 관해서 생각할 거야 할 때는 think of you. 그래서 여기 앞에 있어서 문장이 어땠죠? I will think of you. 내가 너에 관해 생각할 거야 해서 끝내주시고 그 뒤에 붙어있는 when에다 동그라미 치실까요? 왜냐면 when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려운 얘기. when은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엄청 많아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면 관계, 부사 뭐 이런 얘기인데 얘네들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제약사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얘는 다행히 너무나 가볍고 즐겁고 신나는 걸 물어봤어. 앞에 문장이 I will think of you에서 완벽하게 끝났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럼 뒤에 있는 when은 뭐냐면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을 표현하는.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인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안 써요. 그래서 그냥 2번은 탈락. 아시겠죠? 탈락. 자, 3번. 3번에 raisins 이죠. raisin. 여러분 raisin 좋아해요? 저는 제발 그 되게 맘모스 빵인가 커피빵인가? 잘 몰라요. 약간 커피 향기가 나는 되게 두꺼운 빵이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그 건포도가 박혀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raisin이에요. raisin.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포도라는 것을 그래서 복수 표현했어요. S 붙어있죠. 단어는 몰라도 S가 붙어있으니까 복수인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S가 있어도 단수인 애들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하는데 S가 있어? 그러면 복수인가 없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사를 were라는 과거 복수형을 썼어요. 근데 were가 이게 복수야, 과거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once 한때는 an expensive food 비싼 음식 중에 하나였어 라고 해서 그냥 먹을 거라고 할 때 food은 불가산 명사지만 어라고 쓰면 그런 종류의 하나로 쓰이는 그런 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우리 보통 공식 food는 불가산 명사 하는데 그런 종류 중에 하나, 종류를 말할 때는 가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있는데 and 그리고 only the wealth ate them. the wealth ate them. 자, ate는 과거 시죠. 먹었다 그것들을. 그럼 여기서 the wealth라는 단어를 모르지는 네. wealth가 뭐예요? wealth. 우리 wealthy. 부유한, 그죠? wealth는 명사예요. 부란 뜻이거든요. 자, 더 뒤에 명사 쓸 수 있어요, 물론. 더 뒤에 명사는 쓸 수 있는데 더 뒤에 명사라고 쓰면 그냥 부란 뜻밖에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누가 먹어? 누가 먹어? 네, 맞아요.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는 더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형용사인데던지 사실은 이 뒤에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뒤에 형용사 쓰면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wealth가 아니라 뒤에다가 wealthy, y를 붙여야 형용사가 되니까 이게 또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네, 그냥 4번 이런 식으로. 4번을 보고 물론 분석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1, 2, 3번이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럼 그냥 4번이에요. 아까 그 미친 문법 하나 나와도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뭐지? 분명히 퀘스천 마크 생기는 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다른 보기 보세요. 그럼 다른 보기에서 뭔가 분명히 힌트를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눈치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한 말, 우리 공식 문제 가끔 보다 보면은 문제 오류가 있어요. 틀린 문장 2개씩 나와 있기도 해. 그쵸? 근데 항의해도 잘 받아들여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작고 소소한 거 틀린 거보다는 큰 거, 남들 다 아는 거, 그걸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보기는 1번부터 4번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급적 보시면 돼요. 자, 문법 문제는 보통 시간 어느 정도 들여서 풀까요? 1분, 길어야 1분 30초 정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6번이 영작 문제거든요. 우리말이 있고 밑에 영어가 있죠. 자, 근데 이럴 때 우리말을 너무 꼼꼼하게 읽으면 안 돼요. 너무 꼼꼼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이제 앞으로 많이 풀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 몇 가지 문제 새로운 회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한번 딱 보시고 영어로 얼른 가보세요. 그럼 눈으로 영어 문장을 봤을 때 한 방에 포인트가 딱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자타 구별하는 거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헷갈리는 단어 있잖아요. 걔네들은 발음을 통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발음 뭔 말이냐? 자, 자동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목적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타동사라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거기까지만. 자, 그럼 자동사는 뒤에 뭐가 안 붙는 게 정상이고 타동사는 뒤에 뭐가 붙는 게 정상이에요. 붙으려면 끈적끈적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끈적끈적. 그래서 발음도 달라요. 자동사는 발음이 탁탁탁 끊겨요. 타동사는 끈적해 이런 느낌 많이 나요. 자, 여기서 뭐 물어봤냐면 첫 번째 요거예요. 어떻게 읽을까요? Rise, rose, risen. 끈적해요? 안 끈적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당연히 지금 잘 모르지. Rise, rose, risen. 이 R 때문에 끈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앞에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Rise, rose, risen. 자,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는? 그렇죠. 자, raise, raise. 과거 시가 되면 raised. PP가 돼도 raised. 발음 비교되죠.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끈적한 거 티 나세요? 밑에가 끈적하죠. 타동사예요. 아시겠어요? 또 많이 나오는 자타 짝이 지우개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 단어 알아요?
lay. 얘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lie, lay, lane. lie, lay, lane. 끈적해요, 안 끈적해요? 별로 끈적하지 않죠? lay, laid, laid. 끈적해요, 안 끈적해요? 안 끈적해요, 다시. 미안해, 내 발음이. lie, lay, lane, lay, laid, laid. 붙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끈적한 게 타동사, 즉 얘는 뒤에 뭘 데리고 온다? 목적어를 데리고 온다. 같이 있을 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set하고 이거 하고. 제가 습관이 돼서 자꾸 자동사를 위에다 쓰려고 하는 습관이 자꾸 나오네요. 어디 쓰다 보니까.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과거를 내면 그쵸? set, sat, sat. 자 같아요? 타 같아요? 설마 sit, set, set 끈적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떨어져요. 얘는 ed가 붙어서 어떻게 발음되죠? sit, sitted, sitted. 끈적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자타를 구별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동사를 보면 조금 단어 하나가 붙었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have라는 애가 붙어서 have raised 있죠. have raised. 그러면 앞에 have는 잘 모른다 해도 raised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목적어. 근데 뒤에 due to 있죠. due to의 밑줄 그으시고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 때문에 란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because of랑 똑같은 뭐뭐 때문에가 due to란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 없는데 뭐 썼어요? 자 썼어요? 타 썼어요? 밑에 있는 타를 썼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보시고 얼른 영어로 가서 아 이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띵 틀렸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약간 함정이 있었는데 함정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게요. 우리말에서 힌트를 줬어요. 우리말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세 단어? 명령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빡 떠오르냐면 제한, 요청, 의무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른다고요? 여러분 잘 알아듣네요. 나 말 빨리 했는데 잘했어요. 제한, 요청, 의무. 자, 제한, 요청, 의무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당연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단어 목록 배우겠지만 동사도 괜찮고요. 명사도 괜찮고요. 형용사도 괜찮아. 제한, 요청, 의무의 표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앞에서 나는 이렇게 제안해, 나는 이렇게 요청해 라고 했을 때 뒤에 이제 알아듣겠는 거야. 상대방이 하는 말. 뭘 알아듣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래서 우리 당연하다고 그게 마땅하지라고 할 때 should라는 조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한 내용을 표현할 때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썼었는데 제안, 요청, 명령하는 애가 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야. 아, 그래서 얘를 괄호치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바로 써도 맞는 문장.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construction이 건설인 거 알겠어요. 그쵸? 그쵸? construction이 됐고 동사가 cease 여기서 걸리신 거예요. cease가 뭐지? 네, cease는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면 능동과 수동을 막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영어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cease, 자, 건설이 멈추나 멈춰지지 이렇게 해서 아 2번 틀렸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cease는 자동사 중에 하나예요. 주어가 멈추다 이렇게. 그래서 2번 만약에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고 다른 보기 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 살짝 넘기신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는 거예요. 자, 3번은 보자마자 답이 정말 금방 나와요. 지우개. 우리 조동사 중에서 잘 안 보이죠? 조동사 중에 must란 조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must랑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아이가 뭐죠? have to. have to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이 우리 공시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must는 추측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have to는 추측이 안 된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비교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must 과거 시제 있을까요? 조동사 없어. 미래 시제? 없어요. 하지만
have to에서 have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과거라면 뭐로 바뀔까? have의 과거. had. 미래면요. will have.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동사를 봤을 때 they have to fight. 미안해요. They had to fight. 과거 시제잖아요. 그럼 had to에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왜 밑줄 그었을까요?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우리 시제의 일치가 가장 기본인데요. 뼈대가 되는 데 있는 시제 있잖아요. 뼈대의 시제가 과거면 거기 딸려있는 아이는 걔에 맞춰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럼 거기 딸려있는 동사가 어디냐면 쭉 가면 that will blow, will blow에 밑줄 그어볼까요? that will blow. 뭐 관계되면서 이런 얘기 다 나중에 하고 will blow 시제가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뉴스 기사라면 가능하지만 이건 뉴스 기사도 아니고 칠판을 그거 좀 늘려주면 좋겠다. 자,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여기가 뼈대가 과거 시제면 요 안에 딸려있는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과거 또는 과거보다 더 과거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조동사의 과거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가 과거 시제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will 쓰고 싶어요. will.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would. can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could.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여기 껴있어요. 그럼 얘가 과거예요. 그럼 얘에 맞춘 형태를 써야 돼.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can은 뭐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똑같다고 배우죠. could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공손한 표현도 있지만 여기 뼈대가 되는 거랑 시제 맞출 때는 여기다가 can, will, may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ould, would, might 이런 아이들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3번을 보고 틀렸어 이렇게 아시겠죠? 3번 틀렸어. 4번. 자, 4번. 저번에 지지난주가 나한테 막 엄청 그게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 survive 뜻이면 survive. survive. 아니 뭐 그런 단어 뜻을 모를까 봐요? 네. 자, 그냥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쓰이느냐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자, survive는 사실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기는 해요. 자동사면 뜻이 뭘까요? 그냥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살아있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거보다는 타동사로 쓸 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주어가 이 목적어를 견디고 살아남다. 그래서 뒤에 뭐 힘든 일, 고난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견디다, 즉 뒤에 뭘 데리고 와서 걔를 견뎌내다, 거기에서 살아남다. 뭐 사고 같은 게 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 부분이 survive 혼자 있는 게 아니라 are survived by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수동태라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비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pp, 지금 여기 are가 비동사고요. survive 뒤에 pp 붙어 있죠. 이런 형태면 그냥 뭐 수동태라는 건가 봐. 지금 그렇게만. 저게 수동태가 되면 보다 오래 살다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번 어때요? 틀린 거예요. 그 답이 몇 번 되겠어요? 잘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푸시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해 문제인데 독해 전에 우리 11번 먼저 볼게요. 11번 오른쪽 아래 있어요. 오른쪽 아래 11번.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어휘 받고 문법 봤어요. 그죠? 어휘랑 문법 보다가 이제 뭐 보냐면 생활영어라는 걸 봅니다. 생활영어. 자, 생활영어는 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기초 어휘. 그래서 뭐 길을 묻는다거나 뭐 예약한다거나 뭐 규칙, 규율 물어본다거나 그런 가벼운 생활 영어는 그냥 여러분이 뭐 토익 듣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대화를 주고받는 거. 그럼 저거는 시간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풀어보시는 거. 보통 여기 11번처럼 A, B가 주고받을 때는 그런 것, 여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있을까? 물방울. 물방울이 오리 등에서 굴러 떨어지다. 알지? 물방울이 오리 등에서 굴러 떨어지다. 자, 황소라고 해주세요. 황소의 뿔을 잡았어. 뿔을 잡고 비틀 거야.
덤불숲이 있어? 덤불. 자, 무슨 말이면 그냥 처음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뭐 했죠? 아, 물. 자, 오리는 방수잖아요, 방수. 방수인데 물방울이 튀어요. 굴러 떨어지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이제 몇 주가 가고 동사를만 공부하다 보면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아, 선생님은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지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오리 등 방수가 돼 있으니까 물이 와도 그냥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마이동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안해, 기분이었나? 황소의 뿔을 잡고 비틀어. 잔인한 얘기지만 그거 뭐지? 맞아. 카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이거 할 때 황소가 오잖아요. 제일 센 투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잘못하면 투사가 죽어요. 제일 힘센 사람은 딱 잡고 확 꺾어요. 근데 거의 가능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정면 돌파하다 라는 표현이 황소의 뿔을 잡고 비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지? 덤불, 맞아요. 덤불. 자, 뭔가 덤불 속에 이제 뭐 잃어버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잡고자 하는 사냥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곡을 팍 찔러죠. 원래 그런 거는 못을 박다 이렇게 해요. 근데 탁 찌르는 게 아니라 덤불 주변만 어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이걸 못하고 뭐 할 거 없지 않아? 안 바쁘지? 밖에 나가보고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변죽을 울리다 이런 식으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는 좀 그래요. 그쵸?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 스트레스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재밌게 점심 먹고 졸려? 조금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또 나오고 하니까 생활영어는 준비하시면 즐기면서 준비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11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번이 이제 대화를 보고 하는 건데 그냥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럼 12번은 지금 제가 길이를 줄여놨는데 실제는 좀 더 길이가 길거든요. 그러면 자, 지문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지문이 이렇게 줄줄 하고 여기 빈칸이 빵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으시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독해풀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빵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뒤에를 먼저 보세요. 왜 그럴까? 앞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뒤에를 먼저 보는 게 나아요. 대화잖아요, 대화. 밥 먹으러 가자. 좋아.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이러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좋아, 싫어라고 했으면 yes, no라고 답할 수 있는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과가 좋아, 배가 좋아? 싫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보시고 뭐라고 했길래 그러지? 해서 먼저 뒤에 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앞에 것도 보세요. 빈문장 앞에 거.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 정도 풀려요. 그럼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뭐에 관한 대화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요 안에서 풀려요. 거의.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줄이시는 거고.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독해 한번 볼게요. 8번. 앞에서 8번. 글의 요지로 화장속도 적절한 것은 자, 에이고. 독해 유형으로 가는데 독해가 여러분 시험에서 절반이잖아요. 20문제 중에서 10문제 또는 11문제, 가끔은 9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문법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랑 어휘가 있어야 독해 실력 같이 올라가니까. 자, 독해는 여러분 준비할 때는 철저히, 실전에서는 가볍게. 준비는 철저히, 실전에서 가볍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 가서 이거를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s is the only way to know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전에 준비하실 때, 공부하실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저도 20분 안에 못 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제 유형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풀이 방식은 약간 다를 거고, 근데 요지라고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요지. 뭐부터 하죠? 네. 우리 공시는 수능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수능은 약간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공시는 수능에 비해서는 생각을 조금 덜 해요. 왜 그래요?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답이 탁탁탁탁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영어는 주제 문장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쓰는 사람 맘이죠? 일반적으로는 앞에 있겠죠. 원래 영어 문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두 글씩 앞에서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두 글씩이 주제면 그거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그쵸? 자, 그럼 앞에서 주제를 말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제를 딱 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래? 사람들이 저기가 맛있다더라? 그럼 거기 가자는 걸까? 모르지. 맛있다더라? 가자일 수도 있지만 맛있다더라? 근데 가보니까 별로야 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주제가 아니라 시작하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유혹하는 거야. 관심 끄는 거야.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답을 찾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문제가 내가 글을 읽어서 대강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보기를 봤는데 답이 없어. 제일 짜증나죠. 아니면 답이 2개 같아. 근데 여기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요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먼저.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훈련 하시는 거예요. 보기 1번이 답이려면 본문에 뭐가 있을까? 아시겠죠? 보기가 1번이 답이면 본문에 뭐가 있을까? 보기 2가 답이면 본문에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본문을 보면 답 찾기가 보다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읽고 나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봤던 단어만 남아. 그래서 본문에 이 단어 많이 나오던데요? 그게 나오는 거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요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본문으로 가는데 본문에서도요, 첫 줄 먼저 읽지 마시고 밑에 줄 먼저 한번 보세요. 네, 밑에 줄을 봤는데 막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 같아요. 막 예시를 들었어. 그럼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도 돼요. 네, 사례를 드는 거는 절대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는 버리시고 일반적인 거에서 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봤는데 예시야, 그럼 버리세요. 근데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 이랬으면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문장을 가급적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보는데 첫 번째 문장의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뭐 찾을까요? 혹시나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역접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시간도 다 됐고 칠판도 꽉 찼으니까 네, 1분 먼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